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 MBC 기상캐스터 오유완나 캐스터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만약에 아니라 하면 그 외에 다른 노동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아직은 사건의 전말이 100% 나온 것도 아니고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노동법적으로 반드시 한번 파헤쳐 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서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SNS상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황상 증거를 넘어서서, 그리고 유족 측에서 100% 다 발표를 하진 않았겠죠.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겠지만 가지고 있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서 볼 때 근로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거의 명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법은 역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 76조의 3 기타 등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먼저 정의를 하면서 근로자들끼리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항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징계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은 이름부터 근로기준법이잖아요. 회사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근로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상 취득신고를 모두 다 한 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많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나 이런 기상캐스터들을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인께서도 그렇고 동료 기상캐스터분들도 모두 프리랜서로 고용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좀 재밌는 건 프리랜서지만 몇 년째 계속 MBC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죠? 그럼 이분들이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자이냐?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100% 확신은 어렵습니다. 먼저 하는 일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법적인 지위가 기상캐스터와 유사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몇 가지 유사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다만 법적인 지위가 유사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MBC는 아닌데 KBS와 EBS에서 각각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그냥 일반 용역계약 해지를 두고서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KBS와 EBS에서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근로자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공통점은 딱 그 뉴스 아나운서 이것만 맡겼으면 모르겠는데, 그 맡긴 뉴스 말고도 뉴스 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이라든지 회사 내 행사 이런 것들도 맡겼어요. 즉 원래 용역 계약으로 딱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직원으로서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도 과연 그러면은 이 사건과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동부에서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미 법원에 그 소송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증거들을 따져볼 일인데요. 일단 그래도 드러난 사실만 보자면, 먼저 고인께서는 그 기상캐스터, 즉 기상 예보만 한 게 아니라 MBC에서 그 외에도 좀 몇 가지를 더 했죠. 거의 한 2년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그 MBC의 라디오에, 새벽 라디오 방송에 고정적으로 패널로서 출연하셨습니다. 고정적으로 게스트로 출연을 했고, 그 외에 또 MBC에서 별도로 만든 MBC 산하의 유튜브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유튜브 채널은 아직도 MBC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기상 관련된 거 살아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즉 세 가지 일을 했었죠. 기상캐스터 계약이 별도로 있고, 라디오 게스트 계약이 별도로 있고, 유튜브 출연 계약이 별도로 다 있었다 라고 보면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고인과 MBC가 맺은 계약은 기상캐스터 계약 하나만 맺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를 나가서, 물론 수당이야 나간 것만큼 더 별도로 받았을 수는 있는데, 고인과 MBC 사이의 계약은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계약 하나였다. 근데 그걸로 나머지 것들도 됐다 하고 보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뿐 아니라 MBC 기상캐스터분들이 몇 분 더 계신데, 다른 기상캐스터분들 보면서 또 유추도 가능하겠죠? 동료 기상캐스터분 중 한 분은 MBC에서 라디오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기상캐스터도 하면서 SBS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신 분이 계셨죠. 볼 때요. 여기에서 축구 볼차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전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드러난 것만 보면은 프리랜서를 볼 수도 있죠. 물론 여전히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투잡을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분께서 MBC에서 여러 프로를 진행하면서 SBS 골대녀에 나갈 때 MBC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케이 난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나갔다. 허락은 뒤집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갔다. 사전 언질 없이. 라고 하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MBC에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나간 거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역으로 봤을 때
그분께서 MBC 허락을 받아서 SBS 골대녀에 나갔다라고 하면 그분은 근로자일 테니까 같은 기상캐스터인 고인께서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MBC로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까지는 근로자였을 때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프리랜서일 수도 있어요. 그럼 프리랜서라면 모든 게 끝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지고서 또 직장 내 괴롭힘이 언급이 되어 있는 노동법들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법이고요. 두 번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책임지라는 건데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위험 요소들 중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어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보다 좀 더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 플러스 노무제공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노무제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플러스 근로자는 아니지만 뭐 인적 영역을 맺고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그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무제공자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흔히 특구라고 말씀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리미콘 기사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IT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덤프 트럭 운전사라든지 되게 이 프리랜서 폭이 넓고 이건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산재보험법에도 적용이 다 써져 있고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에도 특구가 18개 다 있는데 문제는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든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방송진행자 이분들은 특수고용직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프리랜서라고 됐다라고 하면 MB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묻기는 살짝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산재로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생각보다 판단이 대단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가해자도 회사에서 징계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회사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보거든요. 피해자가 괴롭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산재에서는 인정을 할 때는 그것보다 좀 더 폭넓게 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이분께서 어쨌든 피해자께서 그걸로 인해서 꼭 이번 같은 건이 아니더라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결과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산재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경우에도 과연 가능하냐라고 보면 이건 또 한번 검토해 볼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산재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만 보호를 하지만 프리랜서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 보호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산재에 가입이 되는 프리랜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고용직 이분들이에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약간 법이 사각지대 같은데 이런 방송 진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고직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재, 그리고 산재하면 거의 고용보험이 그냥 플러스 알파로 1 플러스 1처럼 같이 붙어서 가죠. 고용산재 이게 또 있는 게 문화예술인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의무고 산재보험은 100% 의무는 아니고 누구는 의무, 누구는 임의가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인에 해당하면 또 어쨌든 한번 판단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우리 기상캐스터가 문화예술인에 들어갔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법의 사각지대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마라든지 드라마 이외에도 출연하는 배우라든지 배우가 아니더라도 작가, 연출, 심지어 그냥 무대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말고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조명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방송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카메라 기사 아니면 이 무대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문화예술직에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진행을 하는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이 사람들만 빠져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방송 이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되어 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묻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산재 신청도 법적인 약간 미비로 인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좀 길게 한번 찍어봤는데 이번 사건이 워낙 파장이 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보호대상도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사람들 다시 다 넣고 좀 체계적으로 구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세요.